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개념 정리,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3부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의 마지막 파트인 11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 페이지 안내합니다. 510부터 568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개편된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 있나요? 크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파트고요. 뒤에 있어요. 맨 마지막 쪽으로. 네, 그래서 그쪽 파트를 안내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네,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2024년 신설 내용이에요. 네, 자,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노인 등의 심신 상태, 생활 환경,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노인 등이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네, 이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급여 제공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상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자, 가삼 일상생활 지원 파트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방대한 양이고 사실 2023년까지는 양이 많았어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문항수가 한 3문항 정도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4년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한테 기출문제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때 문항수를 세어보면 좀 많아졌어요. 네, 적게 내면 3개고 많이 날 때는 대여섯 개까지도 출제하는 파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첫 번째가 식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청소에 관한 거, 이렇게 크게 맥락이 3가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가 식사 관리. 자, 개인차에 따라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생겨났고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규칙적인 식사, 수시로 충분히 물은 섭취하게 도와주셔야 되고, 일부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6 결핍, 이뇨제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복용하실 때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필요시에는 영양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준비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뭐 식단 이런 거는 일단 저는 다 패스했고요. 네,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자, 식사 준비에서 조리 방법 있죠. 이렇게 특징. 그래서 생채와 샐러드는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해서 미각에 변화를 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나물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데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이렇게 넣어서 무치면 지용성 비타민 섭취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네, 굽기는 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죠. 적당히 구워라.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 어떤 영양소가 손실이 적고 식품 성분이 용출되지 않게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는 것이 높은 열로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튀기기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노인은 지방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튀기기는 조금 멀리 하시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볶기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를 하면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고 여기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비타민의 파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볶는 요리를 튀기기보다는 훨씬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삶기를 하실 때도 채소는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나 생선은 반대로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조리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쵸,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런 조리 방법에서 조금 몇 가지를 좀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네, 이런 거죠. 나트륨을 줄이면서 조리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부와 가공식품은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다음에 무버섯 등으로 만든 어떤 채소나 멸치 이런 육수를 사용하시는 거고, 또 국수면을 삶을 때는 소금간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저염 쌈장, 그 다음에 생채나 겉절이를 이용해서 양배추나 오이 등을 이용한 김치,
이렇게 절인 거보다는 생채나 겉절이가 소금량이 덜 들어가니까요. 소금보다는 간장으로 간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식은 후에 간을 하시는 거, 이게 이제 나트륨을 줄이면서 건강식단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자, 다음은 영양 밀도를 높이는 조리 방법이에요. 고령자에게 부족한 비타민 A, D,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가 풍부한 식재료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네, 이렇게 쑥갓나물 같은 경우에는 네, 삶아서 으깬 두부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 또 생선 조림에 우유를 부재료로 활용하면 칼슘 강화뿐만 아니라 비린내도 줄이고 염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샐러드 드레싱에는 마요네즈 대신 어떤 플레인 요구르트 이런 걸 사용하시면 훨씬 영양 밀도가 높은 조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뇨병 대상자, 고혈압 대상자,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네, 저장미 연화곤란 대상자, 네, 그 다음에 골다공증, 변비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자, 그 첫 번째가 당뇨병 대상자 관리입니다. 물론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장에 의학에서 나오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하는 영양 관리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당뇨병 대상자 식사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가사 파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은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쭉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예, 당뇨병에 가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저도 저 파트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가사 파트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게 GI 혈당 지수. 네, 우리가 어떤 식품의 예, 혈당의 상승 정도를 식품별로 비교해 놓은 게 GI 지수, 당 지수잖아요. 예, 50 이상의 숫자가 올라가면 예, 이거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단순당이다. 피해 주시는 게 좋고 50에서 50 이하의 저당 지수, 그렇죠? 예, 조금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좀 섭취하셔야 되는데 그거가 표에 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거 채소류 중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해조류, 또 음료수, 향신료, 뭐 저열량 감미료, 그다음 좀 주의해야 될 식품들, 뭐 요런 거 이제 막 섞어 놓고 다음증 당뇨병 대상자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골라보시오. 뭐 이런 거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선생님들이 이거를 네, 선별해 주시면 되는 문제. 요런 거는 네, 앞에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GI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알고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네,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 대상자 식사 관리입니다. 네, 고혈압도 의학 질환에 있어요.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 칼륨. 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돕고 세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혈압 가지신 분들이 칼륨이 좀 풍부한, 충분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아시는 바나나, 칼륨이 진짜 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섭취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언급합니다. 예, 그리고, 고혈압이어도, 예, 복합단지. 예, 이런 거 좀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칼슘도 좀 충분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칼슘.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 네, 왜냐면 이것도 고혈압 치료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차별성 있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럼 다음 갈게요. 세 번째는 저장 및 연화곤란 대상자 식사 관리입니다. 네. 이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따로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데가 더 많이 출제되는 거죠. 예, 겹치기는 안 내니까요. 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고, 국수는 적당 크기로 좀 잘라서 먹고, 떡류도 잘게 잘라 천천히 먹고, 과일류는 좀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 먹거나,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마시는 형태가 살이 잘 걸리잖아요. 좀 정면을 보고 턱 몸쪽을 약간 당긴다. 이거는 식사 후에 나오죠. 네, 한 번에 조금씩 식사하시고 30분 정도는 똑바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앞에 있어요. 예, 요런 내용들 위주로 여기선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변비. 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그다음에 감자류, 네, 그다음에 생채소, 네, 처소 아니고 생채소, 네, 이런 섭취를 좀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다 있죠, 이도. 네, 그래서 변비 완화에 좀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골라보자면 요런 것들.
이것도 나와요. 요런 걸 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음 중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골라봐라. 그 뭐 무화과가 답이 된다든지 미역이나 김과 같은 해조류가 답이 된다든지 발효 유제품이 답이 된다든지 이런 거 나오겠죠. 네. 자, 다음이요. 자, 골다공증. 균형 있는 식사로 정상 체중 유지하고, 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좀 피해 주시고, 콩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예, 장에서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자,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절인 음식은 적게 먹고 음식을 가능한 조금 싱겁게 드시는 걸 추천해요.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과다한 탄산 음료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안 눌렀나요? 다시 가야 되나요? 네. 자, 안전한 장보기를 하실 때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채소, 과일, 냉장, 냉동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즉석식품 순으로 구입을 해주시고요. 장을 볼 때는 식품의 품질이나 포장 상태, 유통기한, 영양 표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한 식품은 장바구니에 담을 때 고기, 생선, 채소, 과일을 각각 포장하셔서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집에 도착했다면 냉장, 냉동, 네, 맞게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네, 위생관리, 안전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건가요? 자, 육류,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냉동 보관하시는 거고 한 번에 먹을 양만큼 나눠서 완전 밀봉을 보관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 한 번 해동한 것은 세균 증식이 되니까 다시 얼리지 않고요. 생선류는 내장을 제거하시고 흐르는 물로 씻은 후에 물기를 제거해서 냉장, 냉동 맞게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냉장, 냉동 보관해 주시고요. 네,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눠서 이제 이 또한도 한 번 해동하신 것은 다시 냉동하지 않습니다. 자,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가 주시고, 네, 담아 주시고, 채소류 같은 경우에 네, 물기를 제거하셨으면 밀봉해서 냉장 보관. 네, 씻은 거와 씻지 않은 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와 고구마는 통풍이 잘 되고 선을 잘 되는 곳에 과일류는 네 이렇게 열대 과일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났던 거예요 사실. 파인애플, 멜론, 오렌지, 바나나, 예, 실온 보관. 그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에 찬물에 담가서 예, 요렇게 각각 보관법들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안전한 조리. 채소나 과일은 물이나 베이킹소다, 식초 등으로만 세척할 경우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남아서 식중독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은 100ppm 농도로 희석된 소독액으로 속하는 것이 좋다. 자, 올바른 해동법. 이거 시험 문제 2024년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을 하거나 급하게 해동할 경우에는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에 흐르는 찬물에 세동하시는 게 좋고요. 전자레인지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를 옮겨서 해동하는 것이 좋아요.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따뜻한 물로 해동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의복 및 침상청결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침상청결 관리에서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좀 면제품이 좋고요. 네, 이제 건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또 양무나 오리털 같은 이불은 그늘에서 햇볕에서 말리면 확 쪼그라들잖아요. 자, 요나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고요. 시트나 베개 커버와 같은 린넨류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니까 피해 주셔야 되고 베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한 거 그래서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게 좋고요.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세탁 방법 중에서 애벌 빨래입니다. 애벌 빨래. 이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을 분리해서 갖고 왔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 비율로 예, 땀 같은 경우에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폼이거나 아니면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네, 그다음 파운데이션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을 이용해서 튀김 기름은 주방용 세제
혈액이나 체액은 응고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짝꿍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짝짝짝짝짝짝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본 세탁입니다. 세탁 기호요. 네,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꼭 나 정확히 알고 있나? 라고 생각하셔서 진단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탁기의 95도는 네, 중요한 게 이거죠. 삶을 수 있습니다. 95도 뜨거운 물인데 삶을 수 있다. 네, 그럼 40이면 40도의 물로 세탁기로. 네, 그 다음에 요런 거. 예, 요거는 요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30도의 중성세제인데 예, 뭡니까? 손세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세탁기 표시는 손세탁 다 됩니다. 손세탁하기가 귀찮으니까 세탁기 돌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요렇게 X가 된 것은 물세탁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삶기. 네,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뚜껑 열고 삶으시면 공기 중에 세균이 다 침투합니다. 삶는 도중에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우유는 비닐봉투에 각각 넣어서 묶은 후에 다른 제품과 함께 용기에 넣어 삶으며 삶는 동안 비닐봉투가 용기 바닥이나 옆에 닿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자, 탈수. 네, 요 탈수 표시 시험 문제 종종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약하게라고 해서 손으로 약하게 짜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신다면 단시간에 짜야 한다. 요렇게 세탁기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헹구기를 하실 때는 냄새가 심한 세탁물 어디다 이용하면 될까요? 붕산수. 네, 붕산수에 이렇게 담갔다가 헹구지 마시고 바로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자, 이제 건조도 건조 표시. 뭐 해석하는 거는 거의 다 잘 되세요. 근데 이제 해석을 시험 문제 내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 표시 하나를 딱 그려두고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의류를 다음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빗금이 그늘이잖아요. 햇빛과 그늘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것은 뭐냐? 색깔. 하얀색, 흰색이면 햇볕. 색상이 있는 옷이라면 그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냐 뉘어서냐 이렇게 니트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반이나 뭐 이렇게 뉘어가지고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류는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꼭 들어가요. 또는 지퍼는 열어서 이 표현이 청바지류를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세탁구 관리입니다. 우리가 다림질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다리미 뒤에다 힘을 주시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보관하게 하실 때는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조여주시고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수성이 큰 천연섬유, 좀 먹는다 우리가 하잖아요. 방충제를 넣어두시는 거 좋습니다. 또 이 방충제가 여러 가지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옷감이 변색,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예, 그래서 아래에다 두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보관 용기에 위쪽 구석에 두시는 것이 방충제 효과를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자, 우리가 외출 동행, 대행 전부 다 전, 중, 후 각각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외출 동행 중, 상, 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외출 동행 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각 단계별로 기억해야 될 내용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행 전에 외출의 어떤 목적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도와주시고 동행 중에는 안전사고 예, 그래서 도보시 못복은 작게 계단을 모아시면서 천천히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녀오셔서는 다 똑같습니다. 만족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동행, 병원을 동행하기 전에 예약 확인, 병원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 확인, 신분증과 진료비 준비, 그 다음 건강 상태나 또 이제 복약 상태 보호자가 뭐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하는 내용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동행 중에는 대상자의 어떤 증상에 대해 설명하시고, 지시사항, 예,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의사가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 기록해 주시고, 또 약 복용법 같은 것들, 그 다음 갔다 오셨어요. 그럼 알려주셨던, 안내받았던 복용법에 대한 걸 이제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예, 우리가 안내를 해주시고요. 다음 예약 일정도 알려주시고 진료비 영수증과 거스름돈도 확인해 줍니다. 중요한 것도 있죠. 만족 여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대행입니다. 대행 전에 대행 목적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 대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대행 전에 준비해야 할 어떤 정보나 자료나 경비 같은 것들을 먼저 점검합니다. 자, 대행 중에는 수시로 확인해서 신뢰감 형성과 대상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상자 업무 담당자와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사적 업무 병행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행 후에는 역시 만족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네, 이 파트가 사라졌다 다시 부활한 겁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쾌적한 주거 환경, 청결한 주거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전부터 보겠습니다. 현관은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고요.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칠 수 있게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고리는 네, 닫고 열기 편한 막대형으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옆에 두시면 더 좋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기 코드는 벽 쪽으로 고정해 주시고 응급 호출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주시고요. 대상자의 방은 남향이나 남동향 또 햇빛이 차단되지 않게 창가 같은 곳에는 건물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부엌과 식당에서 식탁은 다리 간격이 넓은 것으로 식탁보는 빨기 쉽고 더러움이 잘 띄는 밝은 색으로 또 발에 밟히지 않는 길이로 식탁보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을 안전 손잡이는 마비가 없는 쪽, 건강한 쪽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 양변기 옆과 세면대 옆에 설치해 주면 더 좋습니다. 욕조는 되도록이면 높이가 낮은 욕조,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낮에는 환기를 위해서 좀 열어두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단의 가장자리는 고무로 대주시고요. 계단과 복도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줍니다. 한 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계단이 좋고 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실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밑에 조명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하루에 환기는 두세 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 꼭 환기를 해주시고요. 이때 대상자에게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자, 실내 온도 여름은 20에서 25도, 겨울은 18도에서 22도가 쾌적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개인에게 여부에게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난방은 작은 부위인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를 진행하시는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보조 난방 기구를 사용하셔서 네, 체온을 조금 온도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 습도는 항상 40에서 60%,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채광의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커튼이나 발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셔서 적절한 네, 직사광선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조명은 전체로 퍼지는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 그 다음에 야간의 조명 등은 항상 설치합니다. 자, 이제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자와 상의하고 동의를 구해주시고 대상자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자, 청소하실 때 침실은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빗자루는 물에 묻혀서 사용합니다. 자, 화장실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될 수 있게 열어두시고 양변기는 식초로 닦고 배수구는 소독제를 뿌려두십니다. 쓰레기 관리 발생한 당일에 치워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치매에 놓인 환경 지원 지침이다라고 해서 8개 영역이 있습니다. 진압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의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환경 지원이고요. 기능적인 능력 지원은 일상생활 저하를 보완하는 겁니다. 또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을 위해서 네, 어떤 새소리라든지 놀이소리라든지 그쵸? 외부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시각적 자극이라든지 꽃향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어떤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네,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자기 선택, 대상자 입장에서 머무르고 싶은 공간 같은 거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생활 확보를 위한 지원, 대상자의 교류를 위한 지원, 그래서 만남을 유도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가삼 일상생활 지원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3번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4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식은 다음에 간을 하라라고 했고요. 네, 생선은 네, 오래 보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육류죠, 육류. 네, 기름에 튀기는 조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 단당류는 되도록이면 들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우유 및 유제품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한다. 3번 술은 성호르몬을 증가시키므로 섭취한다. 4번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5번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감소시키니 절인 음식을 권장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를 충분히 먹는다. 칼륨보다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고요. 우유와 유제품류는 네, 하루 1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한 번 정도는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켜요. 섭취하지 않으셔야 되고, 예, 요거 절인 음식 드시면 안 되죠. 네. 3번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은 1번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번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번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한다. 4번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5번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식중독 발생. 이로 발생합니다. 나머지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하셨어요. 다음이요. 4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3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4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5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이죠. 네, 오리털 이불은 햇볕이 말리면 확 줄어든다 그랬죠. 그늘로 가셔야 되고, 매트리스는 좀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가 뛰어난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네, 습기이고 흡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3, 5일에 한 번 정도 커버는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약한 햇빛에 말림, 2번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 3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5번 산속에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네, 정답은 2번이죠. 약하게 짤 수도 있고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된다. 예, 요게 세탁기 요 표시에 아까 요점 정리할 때 있었죠. 다음 6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그래서 건조죠, 건조? 세탁? 자, 1번 옷걸이를 빼서 햇빛에 건조. 2번 다림질하여 햇빛에 건조. 3번 옷걸이를 걸어서 햇빛에 건조. 4번 옷걸이를 빼서 뉘어서 건조. 5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 7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2번 당뇨약과 젤리를 챙겨나간다. 3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4번 걸을 때 보폭은 크게 한다. 5번 동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네, 2번입니다.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젤리도 챙겨가시고 또 필요시 네, 복용할 수 있는 당뇨약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8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대응하기 전에 어떤 준비할 자료나 경비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재요청 하실 때 스스로 하기 아니라 다시 대응하실 수 있어요. 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아니, 보호자가 안 해주잖아요. 대상자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고, 불만족하면 불만족스러운 분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보완이 돼야지 다른 분을 연계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모든 연구소의 인간 중에서 그런 거, 네, 안 해요. 그죠? 네,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미리 확인해 주시는 거죠. 9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 코드는 거실 중앙에 늘어지게 둔다. 2번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3번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가에 물건을 둔다. 4번 식탁 다리의 간격이 좁은 것을 선택한다. 5번 욕실의 안전 손잡이는 대상자의 마비가 있는 쪽으로 설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기 코드는 늘어지지 않게 벽 쪽으로 이렇게 탁탁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 햇빛 차단하면 안 되죠. 그 창가에 물건 두시면 안 되고, 식탁 다리는 간격이 넓은 거. 그래야 휠체어나 이런 걸, 예, 이렇게 들어가기가 편하죠. 안전손잡이는 마비 쪽 아니고요. 건강한 쪽에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장기화 기관에서 생활한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지침 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음식 냄새 혹은 꽃향기 등으로 감성을 자극하기, 실내는 나무 혹은 종이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꾸미기, 적정한 간접 조명 등으로 시각적 자극 제공하기. 1번 진압력 지원, 2번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 3번 기능적인 능력 지원, 4번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5번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이런 거는 제 문제집에도 예, 집필해서 올렸던 문제예요. 네. 진압력이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저하를 보완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은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어떤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능이다. 이죠. 기능적인 어떤 능력 지원이다. 여기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생활의 지속성. 예,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익숙한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게 개인의 어떤 물품이나 사진 같은 걸로 자기담을 좀 표현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정리하고 또 이제 기출문제 푸시면서 조금씩 네,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까요? 예, 요점 정리가 잘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요점만 안 하고 문제도 같이 하냐면요. 요점을 진짜 정리를 딱 위에서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잖아요. 답이 너무 잘 보여요. 예, 그래서 무조건 문제문부터 풀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3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넣으시면 또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4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준 선생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